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죠. 지방에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서울 집 사는 사람이 부럽지가 않아요. 나뭇잎은 이제 뭐 다 아시는 건데 뭐 그런다고 해도 엉뚱한 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홀로는 피한다. 그다음에 뭐 500세대 이상만 한다. 아파트를 했을 때 전월세 매물이 매매도 그렇지만 전월세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전월세 매물이 0개면 더 좋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왕이면 없는 걸 똑같은 단지더라도 2단지, 3단지라도 2단지 전세가 많은데 3단지 전세가 0개야. 뭐 그러면은 없는 거, 전월세 매물이 없는 걸 선택하고 이 매매 전세도 비수기, 성수기가 있어요.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그 데이터를 이제 공부해 보면은 보통 날씨가 좋을 때가 성수기예요. 날씨가 좋을 때 이사철, 겨울에 이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을, 네, 봄, 가을이 이제 봄. 가을이 성수기인데 그럼 나는 성수기 때 사야 되나? 이게 아닌 거죠. 나는 비수기 때 사야 싸게 살 수 있는 1,000만 원으로도 싸게 하려면 그렇죠. 비수기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울 때, 더울 때, 남들 놀 때, 휴가 가서 놀 때,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때 사야 1,000만 원에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보러 안 오기 때문에 비수기에 사서 성수기에 세를 놓는 거죠. 뭐 투자를 한다면 아니면은 성수기 때 매도 전략은 성수기 때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전세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 매매는 막 이렇게 엄청 오르지 않고 보합이거나 조금 올랐는데 전세가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뭇잎에 해당하겠죠. 그런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더 이게 많이 입히면 입힐수록 필터를 많이 적용할수록 더 확률이 높아진다. 내가 이길 확률,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일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것들 다 적용을 합니다. 다 적용을 하면 뭐 실패하기 힘들겠죠. 그럼 지금 서울 수도권 네. 장에서도 이게 그대로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네. 겁니까? 이게? 예, 지금 그렇죠. 요즘 분위기에서도?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지방은 아까 공급 사이클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지방보다도 서울 수도권은 더 길어요.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은 이 사이클의 그 크기나 그런 게 에너지가 더 길고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올라? 이런데 계속 오르고 있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올라? 그래가지고 이게 왜냐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한 번에 막 이렇게 받기가 힘들어요. 선생님 이만큼 남아있는데 지금 이렇게 누가 밀어 올리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기가 힘들다 이거죠. 요거를 바뀔 수 있는 트리거가 그나마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시장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확률을 높여서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감지할 수 있는 게 아까 설명드린 그런 것들인 거죠. 연초에 2020년 초하고요. 2019년 말 때 2020년 부동산 전망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인터뷰 같은 거라든지 기사라든지. 네. 그때 보면 뭐 조정이나 보합 얘기하신 분들 꽤 있으세요. 네네네 맞아요. 네, 뭐 여전히 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되게 네. 극소수였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도 지금 보면 네. 엄청 왔죠. 네, 그렇죠. 신고가 막 퍽퍽 찍히고. 네. 왜냐면 이거는 신고가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가본 적이 없는 곳이거든요. 신고가를 뚫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4차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그 통화량을 보면은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는데 올해 20년에만 찍어낸 달러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찍어낸 것보다 많아요. 이 10년 동안 찍어낸 달러보다 올해만 찍어낸 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제 프레드에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은 10년 동안 푼 걸 지금 20년에 푼다? 이 제4차 양적 완화는 이 양적 완화라는 게 주가도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더 크게 해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더 많이 풀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정말 소름 돋는 지표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실물 자산이 얼마까지 튈 거냐 요거는 함부로 예측을 못해요. 저도 예측을 못해요.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네, 가보지 않은 길이죠. 가고 있는 거군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근데 비트코인처럼 꼭지에 잡으면 누군가는 다치고 굉장히 힘들죠. 네. 근데 내가 무주택자다? 그럼 실물 자산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죠. 어차피 내가 살 집인데 이게 아니면은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지방 아파트 투자 끝났다 어쩐다 막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지방도 불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지방 아파트 투자 네.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팁. 지방 아파트가 규제가 요즘에 없어서 더 규제가 없는 지역이 있죠. 있는 지역도 있지만 네.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깔끔하다. 그러니까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물론 이제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쉽다는 건데 초보자들한테는 어렵죠. 지금 지방은 제 주변에도 투자 고수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뭐 아직 한지 얼마 안 돼서 고수는 아니라서 이제 고수분들한테 많이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오히려 매스컴에 안 나오길 바라죠.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그렇죠. 예, 괜히 나와가지고 꼬이고 찍히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2030 세대이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뭐 선후배들도 보면은 서울 수도권 하는데 이게 비싸서 뭐 내가 사지도 못하는데 아예 관심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살 그렇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떨어지길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락론자를 보게 되고 떨어지길 바랄 수밖에 없는데 계속 상승해. 그러면 이제 점점 소외적 박탈감이 커지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 아니죠. 지금 지방은 지금 일례로 뭐 이거 예로 들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예.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예. 지역 뭐 각 대장들 그 광역시들은 이제 뭐 대장들은 10억이 안 넘은 데가 없어요. 지방에서. 얼마 전에도 울산이 12억, 14억 막 이렇게 간다고. 아니 몇 달 전에 7억, 8억인 게 12억, 14억. 물론 30평대, 40평대 막 이렇게 대형도 있지만 대형. 있지만 그렇게 가는 걸 보면은 지방에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급 사이클이랑 팁들을 이용을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안 하기 때문에 더 그 메리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내가 멀리까지 가야 돼. 갔다 오는 게 생각보다 힘든데 그럼 그걸 안 하고 돈을 벌려고 하면 그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둑 놈 심보죠. 네, 도둑 놈 심보죠. 노력을 하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만 벌 수 있더라도 KTX 끊고 바로 가야 되는 거죠. 갔다 왔다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반성합니다. 저는 지방에 고작 천대기 하려고 내가 지방을 가야 되냐 이제 그런 아니한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저도 못했던 투자 방법인데 저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대장 아파트들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다 놓쳐가지고 저는 좀 느린 투자를 해서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서울 집 사는 사람이 부럽지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서울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럽지가 않아요. 서울 여러 채 가진 것보다 지방의 대장을 한 채씩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익률이 훨씬 큽니다. 규제도 있고 세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 대전에 크로바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는 막 몇 년 전만 돌아가더라도 뭐 몇 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었는데 지금 뭐 수익은 뭐 몇억 엄청 크죠. 근데 지방 대장들이 다 그래요. 뭐 대전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울산도 그렇고 비규제 지역도 많다 이거죠. 그러면은 세금적인 부분도 훨씬 그런 게 있고 세금뿐만 아니라 뭐 분양권이나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이제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세무사들도 양도세 포기한다는 세무사님들도 많이 생기니까 리스크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서울 수도권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지방도 기회가 많다. 저도 지방도 하고 있습니다. 다 전국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 지방에 가야 됩니다. 지방에 가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전국구로 투자를 하시는데 그럼 지금도 지방에 계속 가서 살펴보고 계세요? 네, 그렇죠. 직장인이시잖아요. 네, 제가 일할 때 가는 게 아니라 주말에 가는 거니까.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거든요? 근데 가정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혼자 막 독고다이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예, 혼자 움직일 때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창원이나 울산이나 이렇게 가야 될 상황이 생기면 부산에 놀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 다 같이 데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부산을 놀러 가서 그러니까 이게 뭐 팁이라면 팁인 건데 부산에 뭐 좋은 호텔 예약을 하고 뭐 바다 이렇게 파라다이스 막 이런 데 예약을 하고 바다도 가서 간 김에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고 오는 거죠. 그렇게 저도 여행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행 코스를 짜고 가는데 그냥 중간에 잠깐 들렸다 가자. 잠깐 들렸다 가자. 왜냐면 가는 길이니까 잠깐 들렸다 가는데 근데 이제 그게 왜 좋냐면요. 내가 거기까지 내려가는 건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무조건 간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는 뭐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막 몇백만 원 오르지 않잖아요. 오르면 몇천만 원, 몇억이 오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행 가서 쓰는 돈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도 좋고 나도 그게 보상 심리가 생기고. 근데 이거를 한 번만 경험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막 봐오면 부동산 투자를 한 번만 맛보면 계속해요. 계속 관심이 있어서 더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점점 더 그 사람 이제 더 이상 내가 말 안 해줘도 알아서 이제 열심히 하는데 한 번을 안 해본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무섭고 내가 꼭지 잡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를 안 해서 무서운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확신이 생기고 갈 건지 안 갈 건지 이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투자를 안 해야 되고 요거부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여행이네요, 어떻게 보면. 투자 여행. 네. 약간 즐겁게 임장하고. 네, 즐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임장이란 단어도 안 써요. 그냥 뭐 여행이나 답사 간다, 뭐 맛집
뭐 어디 가나 사실은 맛집 다 있잖아요. 어느 도시 가나 맛집. 아, 나는 이번에 천안이나 청주에 맛집을 그냥 맛집 간 거야. 나는 그냥 맛집을 가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간 건데 가는 김에 그냥 그거 하나 사온 거야.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손품을 다 팔고 가시는 아, 거죠? 그렇죠. 예. 그 발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발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전에 손품이 거의 뭐 8, 90%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이 8, 90%를 손품으로 다 아까 말씀드린 뭐 지도까지 다 그리고 이렇게 다 비교를 해보고 나는 이 상품이 가장 저평가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품을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가기는 힘들잖아요. 한두 번 가봐서 실제로 시세가 다를 경우가 있어요. 가서 부동산을 실제 갔는데 시세가 다르냐 내가 생각한 거랑 입지가 다르냐 맞냐를 확인하는 작업이지 뭐 거기 이게 가장 위험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 그러니까 스터디 내가 하는 스터디가 있는데 거기서 어딜 간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그런 막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방 소도시를 갔는데 거기서 뭐 이거 그냥 사면 돼요?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는데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남들이 누가 옆에서 사는 걸 보면 나도 사고 싶거든. 그렇죠. 저거 오른데? 그러고 이제 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엄청 빡세게 다녀요. 그 도시를 막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나중에 생각도 안 나. 맞아요. 뭐 이거 다 나중에 생각도 한 10개를 보면 야 진짜 나 열심히 했다. 나 진짜 열심히 했고 요거 하나 사면 대박 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하루 열심히 했다. 이렇게 공감되죠? 이게 왜냐면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서부터 탁탁탁 내려와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간 거예요. 위에서부터 지구숲 나무를 보고 마지막 나뭇잎을 보러 발품을 간 나뭇잎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뭇잎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러 가는 건데 그렇죠. 이게 진짜 그건가? 확인하러 가는 건데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와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확 가니까 그냥 나뭇잎. 예. 근데 나는 힘들거든. 지방까지 가서 하루 종일 했는데 막 지치고 힘들어서 근데 내가 나중에 또 2번, 3번, 10번 올 거 생각하면 힘들어 나 그냥 지금 살래 이렇게 되는 거야. 뭐라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라도 하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언제 또 여기 오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도 하나 사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이 쇼핑하는 심리랑 비슷하죠. 그 심리를 이용한 건데 근데 그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진짜 뭐 공부를 하고 지도에 다 시세를 입히고 가서 마지막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돌아가면서 근데 확인을 하면서 또 거기서 이제 금매를 잡으려고 사실 발품을 가는 거거든요. 금매를 그렇죠. 잡으려고. 그 망에 없는 거. 네, 망에 그 사실 인터넷을 보고 전화로 했을 때 나오는 매물이랑 발품을 가서 오늘 바로 나온 매물 막 그런 것들 또 다르거든요. 또 부동산 소장님들도 그냥 뭐 인터넷 보고 전화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와서 나는 무조건 오늘 사러 왔다. 현금을 뽑아 가야 돼요. 현금 뽑아서 딱 놔두고 진짜 나 여기 사고 갈 거니까 금매 빨리 내놔라. 이렇게 하려고 가는 거죠. 발품은. 왜냐면 내 마음은 이미 정했어. 이 구역 재개발을 하면 이 1구역 예를 들면 1구역을 살려고 마음을 정하고 갔는데 왜냐면 여기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에도 싸게 사고 싶잖아요. 더 싸게 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 부동산 소장님들도 이제 매물들이 다 있는데 내놓는 것도 있고 이제 안 내놓는 것들도 있어요. 진짜 뭐 좋은 매물은 왜냐면 망에 오픈이 되면 인터넷 망에 오픈이 되면 다른 부동산들이 다 보거든요. 그걸 보고 공동 중개를 하려고 해요. 근데 나는 매도 매수 다 하고 싶어. 나 혼자 하고 싶어. 양타. 네, 양타 쌍피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양쪽에서 수수료 받으면 2배잖아요. 그러면 나는 100% 살 놈이 오면은 걔한테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진짜 좋은 매물. 내가 그 구역을 정하고 마음을 먹고 가서 어차피 살 건데 최대한 싼 거를 사고 싶으니까 그렇게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냥 오늘은 사고 싶지 않다 그러면 금매 나오면은 바로 연락을 줘라. 그럼 나는 지금 입금해주겠다. 아니면 지금 뭐 얼마 놓고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금매를 잡으면 이게 금매라는 게 막 몇천만 원 싸게 사는데 그게 사실 우리 연봉이에요. 그거 딜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연봉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 말 한마디에 월급이 왔다 갔다. 네, 월급이 왔다 갔다. 보통 몇천 단위로 하니까 500만 깎아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나뭇잎을 진짜 발품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손품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손품을 열심히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현장에 가서 네네. 그런 여행이나 이런 중개사무소 방문을 통해서 금매를 좀 많이 잡으세요? 금매를 잡죠. 금매를 잡기도 하고 못 잡. 그런데 가면은 이제 실제로 지방 같은 경우는 막 플러스피 이런 것도 있어요.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비싼 거. 근데 그거를 인터넷에 어떻게 내놓기가 애매하잖아요. 좋은 물건인데도 네. 플러스피가 세팅이 되는. 네, 그리고 뭐 좋은 물건이라도 보통 플러스피 같은 경우는 구축 아파트가 그쵸, 많이 그쵸, 있죠. 그쵸.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인터넷에 내놓기가 애매하니까 왜냐면 그렇게 내놓으면 그 소장님들도 부동산에서 이 단지를 맡고 있는데 이 단지가 하락하는 게 싫어요. 근데 지금 입주 물량이 터져서 하락을 하고 있어. 그런 플러스피가 원치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원치 않게 나오는데 그거를
인터넷에 하면 더 이제 가속화될 수 있잖아요. 더 네. 공포 심리가 자극이 되고 전세입자들이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안 내놓는단 말이죠. 그런 거 가서 보면은 그런 게 물론 사연이 있는 매물들, 그러니까 사연이 있는 매물을 잡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 금매들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데 이게 내가 괜찮은 사연이냐, 처리할 수 있는 사연이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금매를 잡을 수 있고, 만약에 못 저도 내려가서 무조건 사고 오는 건 아니에요. 내려가서 별로 좋은 게 없다. 그러면은 제 번호를 알려주고 올라오는 거죠. 번호를 알려주고 올라오고, 이번에 여행으로 갔으면 나중에 뭐 스터디를 하는 스터디 분들이랑 한 번 또 다 같이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몇 번을 가면, 왜냐면 그 소장님마다 다 성향이 다른데 몇 번을 가면 이제 그때 마음을 오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보여주고 난 무조건 살 거고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여주면 그때 이제 친해지고 점점 친해지는 거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친해지면 떡이라도 하나 더 준다고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